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멀리스트님의 실전 투자 대회 지금 수익금 1위시죠? 네, 그분의 매매 내용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타점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영상처럼 일단 12시에 매매 기준이 너무 확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물타기 매수를 했을 때 실패할 경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을 가지고만 이런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테마주로서 이제 상따 매매 또는 상따가 이루어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이루어질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싸이월드가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런 타점들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본인만의 원칙이 있겠죠. 이 위에서는 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좀 나눠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중 자체는 좀 크게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보이죠. 그리고 펄어비스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NHN 갈아타려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차라리 펄어비스는 나중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시 40분에 매도를 하셨는데 이 돌파하는 시점을 저항대로 많이 조금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하게 조금 호가창을 열어두셔도 상관없을 텐데, 아니면 계좌를 이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지선 매수할 때 따로 하나, 돌파 매수할 때 따로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일단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계좌를 몇 개 나눠서 미수거래도 좀 사용하면서 조금 물량을 좀 돌리는 그런 패턴도 약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를 매도한 타점을 지나서 바로바로 NHN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좀 보이죠. 그래도 비중 자체는 시총 대비 10분의 1 정도 가량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분들도 매매를 참여할 때 고수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난 전량 매수를 해야겠다 하는 투자를 한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 사람은 카지노 게임에서도 그 상대방이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금 상대하는 게임 본인이 1000만원을 매매하는데 그분은 100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한테 1000만원 1억을 잃어도 타격이 없지만 본인은 이제 1000만원을 투자를 전부 다 할 경우 타격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카지노 게임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돈이 없는 자가 전량 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비중에 따라서 이분들이 매매하는 참여 금액을 따라서 매매 방식만 배우는 법이 아니라 매매 비중을 어떻게 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주는 것 같고요. 비중 조절에 대한 좋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매매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잡는 그런 패턴들 보이죠? 이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권 자리 주식시장에 남아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금액 자체도 너무 높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은 펄어비스도 비중 자체가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없었는데 계속해서 매도는 나와주고 있죠. 보면은 2시 5분이죠. 아이고 잠시만요. 시끌끄든 2시 5분. 이때입니다. 정말 어느 정도 자산을 굴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돌파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돌파 매수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투자자분들은 돌파 매수하는 패턴들이 분명 나올 겁니다. 한번 저도 잘 찾아보고 매매 패턴을 좀 좋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면은 지금 최소 펄어비스가 지금 매도했던 게 일단은 3, 4억 이상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봉상을 보자면 지난 97,400원이라면요. 네,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조금 가보자면 뭐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30일인데요. 얼마였죠? 97,500원, 400원 이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준선에서 조금 변동폭도 많았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에게 조금 방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저항선, 지지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의 과거의 지지는 현재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조금 매매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다시 수익 실현을 하시고 NHN 벅스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와, 이렇게 보면 또 한 번 더 있네요. 지금 보면 5억 이상이네요. 그렇다면은 정말 6억 이상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금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지 않나. 아무래도 앞으로 더더욱 이런 종목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 제가 이분이 어떤 종목을 샀을지 예상해 보는 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패턴을 조금씩 보다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량주 자체는 그분이 선택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게임주 쪽에 하나에 한 번 더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19일 날 대부분의 물량들을 펄어비스는 정리를 한 상태이신 것 같고요. 2시 15분에도 또 정리를 하였네요. 네, 이 돌파 구간에서 또 98,500원대, 97,900원대, 500원대, 네, 이 구간에 정리를 했던 것 같네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은 더 오르겠다라는 판단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의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량주 기준으로서는 뉴스가 없을 때 최대한 눌림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패턴 정말 좋습니다. 상승 주고 장 막판에 상승 주고 눌림 자리에서 움직임이 좀 지지가 되는 게 보여졌을 때 다음날 시초가도 충분히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신작 게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또는 신고가 수급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와 상관없이 오로지 차트대로 매매 원칙을 잘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NHN 벅스는 이날 장 마감까지 계속 매수했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NHN 벅스 보면은 수급 자체가 거래량이 개인만의 싸움이잖아요. 유통되는 주식수도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봐보도록 하죠.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또 없는 건 아니지만 참여자가 없고 개인들의 싸움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눌림 자리에서 정말 잘 잡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대로 끝나는 종목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틀 조정을 주거나 시간에서 한 번 더 상승폭을 그려주거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부터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반등폭을 좀 노려서 소폭 상승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가적으로 20일 날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를 바로바로 정리를 하셨네요. 이때 보면은 느껴지네요. 13억, 26억 이상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이때 수익금이 엄청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2만 주 정도니까 일단 1억 4천 정도, 1억 5천 정도 수익을 챙기셨던 것 같습니다. 12만 2천 원 기준에서 매수 잡았던 계산을 해봤고요. NHN 벅스도 장 초반부터 수익 구간이 와서 그런지 바로 정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패턴은 제가 봤을 때 시초가 라인에서 볼린저 밴드 구간대를 조금 저항대로 사용을 하여서 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구간대에서 지지 라인에서 하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부를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파 구간대도 한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20일 날짜네요, 이제. 네, 20일 날짜에서도 매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깔끔하게 매도한다기보다는 분할로 나눠서 조금 걸어두셨던 것 같은데요. 네, 20원과 30원, 40원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저항 라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펄어빗을 NHN 벅스를 어느 정도 일부는 정리를 하고 다시 펄어빗을 들어가셨네요. 네, 매도를 했지만 어제 고점에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본인은 네, 참여를 한다. 매도했던 시점을 기준으로서 다시 시작점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패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 마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조금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음 장에서 이탈이 나는 모습들이 없고 시초가부터 시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본인이 매도했던 시점에서 다시 돌파 매수. 개인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매도했던 시점에서 더 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매수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고 음봉이 없다라는 점, 기준선이 살아있다라는 점, 그것을 높게 평가를 하고 아무래도 투자를 다시 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의 매매 일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다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보이겠죠. 하지만 매수할 때 정말 이 과감함,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났던 게 있으면 본인이 어느 손절 가격대를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또 문제가 없죠. 네, 카카오에 대한 큰 수익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수익금이 잘 났다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원칙, 본인이 준비된 종목 안에서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느 정도 참여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써 한번 조금 담아두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큰 비중으로 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억 6천에서 네, 한 2억 정도 담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시간에서 잘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패턴이 아시잖아요. 일단 기대감으로 매수를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고 돌파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네, 정말 이것도 정말 대단하게 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냥 잡아두시고, 제가 봤을 때 손절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한 뒤 매도를 안 하고 시간에서 정리를 해서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i 테크놀로지, 네, 저도 영상을 찍었던 종목인데 20일 날 매수를 참여를 하셨네요. 장 초반에 1억 정도 담아두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참여할 때 또는 기관이 조금 더 모아갈 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월요일장에는 좀 외국인이 다시 참여를 들어와 주기를 네, 기대를 해본다면은 분명히 반등폭이 나와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항선을 좀 만들어 보자면, 이제 분명히 SKI 테크놀로지를 한번 잠잠할 때 크게 한번 들어오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이다 판단을 두시고 18만원대 이상의 매도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 패턴이 카카오랑 좀 비교해 보자면 네, 조금은 포지션이 좀 다르겠지만 이 구간대로 좀 보겠습니다. 네, 이 구간대로 좀 보고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반등폭을 좀 노릴 텐데, 아무래도 5일선을 저항으로 두고 나서 참여를 하시거나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잠잠할 때 자금을 분명히 더 투입을 시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는 7천만원, 거의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의 비중을 봤을 때 한 10% 미만으로 네,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0% 아니 15%, 20% 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중간에 계속해서 돈이 생긴다는 점,
이 수익금만 가지고도 수익금 절반만 가지고도 매수를 했다라는 점,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M 인베스트먼트를 또 참여하셨네요. 네, 비중 자체는 보면은 이 종목도 크게 넣지 않으시죠. 왜 우리 기술 투자나 뭐 그런 종목들을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인베스트먼트 가상화폐 상승폭이 있을 때 미리 조금 소액으로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도 이건 보면은 비중 자체가 적은 종목들은 그냥 조금씩 담아둔 것 같네요. T는 봐볼까요? 왜 사셨는지. 10월 20일 9시 20. 네. 이런 패턴을 좀 해봤을 수 있겠네요.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U자형 반등폭을 조금 노렸을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매도를 하셨더라면은 당연히 5,780원이나 5,800원대에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매도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1일 날 매매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토요일이나 월요일쯤에 21일 나올 텐데, 아무래도 ATM 인베스트먼트는 네, 매도를 네, 5,800원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게 뭐였죠? CS 윈드였나요? 보면은 네, CS 윈드도 비중을 그렇게 많이 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담았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거래가 고개를 들어주는 시점에서 5일선을 깨트리는 이 구간대에 좀 잡은 것 같은데요. 네, 보면은 초반에 조금 거래가 강했던, 아니면 최근에 좀 거래가 강했던, 좀 폭락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담아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익금을 안전자산으로 넣는 패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고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CS 윈드는 그린 뉴딜 풍력으로서 바이든이 또 풍력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철거 관세 반사이익. 네,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시총 자체는 3억 정도 되고요.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담아두셨고, 이런 패턴들은 사실상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담아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이다 생각하고 반등폭이 분명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 패턴 기억하시죠? 이런 거는 신풍제약 같은 걸 예시를 좀 들자면 셀트리온도 이런 구간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튈 것이다. 네, 그리고 떨어지게 될 경우는 더 사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가격대도 중요하겠죠. 22만 2,500원. 10월 20일 기준으로 이때는 이제 카카오 패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돌파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일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을 신규 진입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네, 21만원, 22만원 미만으로 산다면 충분히 큰 손들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것이다.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를 이용해서 일단 월요일장은 조금 눌림목이 나올 텐데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 물량을 담아보는 것도 수익 내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과감하게 한번 사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1억 다양하게 사셨네요. 1억씩 그냥 분산 투자를 해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본인이 사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종목들에 그냥 나눠서 담으신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9시 26분.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시면서 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냥 빠졌구나 하고 한번 오르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셨는지 왜 갑자기 바이오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바이오 섹터가 돌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려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NHN 복스도
9시 30분에 매도를 하셨네요. 정말 정신없이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돈을 굴릴 정도면 큰 손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시 34분 돌파 구간 8,400원대 조금 아쉽겠네요. 네, 돌파 구간에서 계속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버텨보고 좀 길게 둬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도 본인의 원칙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네, 비슷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점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부 매도 물량이 남았네요. 1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를 CS윈드나 셀트리온 이제 뭐 방금 뭐였죠? SKI 테크놀로지 얘네들이 1, 2% 떨어져 봤자 NHN 벅스를 가지고 9,800원에 매도를 하니까 이미 이 사람은 여기서 수익을 20% 이상 챙긴 겁니다. 1억을 넣고 20%면은 이미 1억 가지고 다른 종목 대한항공, CS윈드, 다야 5개가 2%씩 잃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투자를 한 거죠. 그만큼 NHN 벅스에 대한 믿음감이 강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어떻게 보면 상따매매, 상한가 갔던 종목들, 상따매매 위주로 추세가 좀 강했던 종목 위주로 이제 투자를 미리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관심 있게 장중에도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처럼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삼진 L&D를 참여하셨는데요. 지금은 삼진 L&D는 NHN벅스처럼 크게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해보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삼진 L&D 전부 다 리비안 관련주로서 눌림목이 나왔다 생각하시고 사두신 것 같네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 한 번은 상승폭이 발생합니다. 뭐 다만 리비안 테마주로서 리비안이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뭐 국내와 협력이 좀 안 되거나 협력이 안 되거나 국내 방문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겠죠. 그럼 리비안에 대해서 기사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낙관적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오늘 중에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신 시스템도 오늘 아닌 어제 조금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우신 시스템과 삼진 L&D, 리비안 관련 테마주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조금 있을 것이다. 네, 기억해두시고 관심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네, 리비안 테마주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캡이 시총이 낮았다 보니까 등락폭이 조금 강했던 종목인데요. 네, 분명히 삼진 L&D도 한 번 정도, 우신 시스템도 한 번 정도 반등을 기회를 노려보고 한번 관심 있게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